안녕하세요. 한국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핫팩코리아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여러분들은 한국의 어떤 점이 살기 좋은 장점으로 생각하세요? 외국인들에게 똑같은 설문조사를 해보았더니 아주 독특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한국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외국인들은 한국 음식이나 문화를 꼽는 반면에 한국 여행 경험자들은 우리나라의 치안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확실히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시민의식이 높고 안전한 나라는 한국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렇듯 오늘의 이야기는 전 세계에서 인정받은 치안 강국인 한국의 자랑스러움이 돋보이는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쉽게 무인가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인가게란 종업원 없이 키오스크라는 결제기계만 설치된 가게를 말하는데요. 손님들이 가게를 방문해서 키오스크를 이용해 직접 자신의 주문과 결제를 스스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무인가게가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신기한 시선으로 가게를 바라봤지만 이제는 모두들 익숙한 듯 키오스크를 보더라도 덤덤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만큼 무인가게는 한국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무인가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한 사업가의 딸이 한국에 방문했다가 무인가게 때문에 사기당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 살고 있는 20대 여자입니다. 이름은 이화라고 해요. 저는 아버지를 닮아 사업가의 피를 이어받았죠. 그래서 성격은 강하고 독립적이면서 호기심이 많습니다. 한국의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으로 여행을 갔다가 저는 정말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 한국에 많이 생겨나고 있는 무인 매장을 제가 살고 있는 중국 마을에 최초로 도전해본 사업가입니다. 처음 한국 무인 가게를 알게 되었던 것은 한국 친구의 SNS 사진 한 장을 통해서였어요. 그곳은 직원 없이 24시간 밤낮으로 가게가 돌아가고 있다는 글에 처음에는 의심스럽기도 하고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여행 계획이 있었고 무인 매장을 직접 보고 반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따라 무인 시스템으로 가게를 열어야겠다는 저의 어리석고 성급한 결정 때문에 중국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발전된 나라가 되었는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가 피눈물을 흘렸을 때는 이미 늦었고 중국에서만 살았던 저에게는 큰 배신감까지 느끼게 되었죠. 우선 제가 처음으로 한국에 간 이유는 제주도의 부동산 때문이었는데요. 한국은 중국인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많은 중국인들은 중국 시장이 과도하게 과열되어 있고 부동산 거품이 붕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잠재력이 있는 한국에 투자하는 중국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 한국 제주도의 중국인 소유 비율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 위해 저는 자주 한국에 다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바로 한국의 기술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발전된 나라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중국은 IT 분야에 엄청난 자금을 쏟아붓고 있어서 지금까지 다른 나라보다 기술적으로 당연하게 앞서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니 모든 것은 저의 편견이었고 착각이었습니다. 한국은 중국보다 발전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하철은 외국인인 저도 쉽게 탈 수 있도록 편안하고 간단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중국보다 훨씬 좋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딜 가도 깨끗한 시설과 사람들이 친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한국은 무인 시스템이 많이 도입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도 이런 장면을 전혀 못 본 것은 아닙니다. 중국도 생활 속에 기술을 접목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을 꾸준히 해왔거든요. 특히 QR코드를 활용한 결제 시스템은 중국이 선진국가로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여태껏 중국이 기술력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저에게는 무인 시스템을 너무나도 쉽고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부터 사람들이 티켓 발권을 무인 기계로 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무인 시스템은 이미 일상에 깊게 자리 잡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가지런하게 정리된 무인 편의점 사진이 생각났습니다.
친구의 SNS 사진도 실제 모습이겠구나 라는 확신과 함께 더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우연히 길가에 있는 가게에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들어가게 되었어요. 계산을 하려고 기다리는데 주인이 없었습니다. 저는 잠깐 화장실에 갔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도 잠그지 않고 자리를 비운 것이 멍청하다고 생각했죠. 중국에서는 절대로 주인이 문을 열어둔 채로 가게를 비우지 않거든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작은 동네에는 아직도 도난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에는 CCTV만 잔뜩 설치되어 있고 주인은 게으르고 기계만 믿는 인간인가 라고 생각했죠. 한참을 기다렸지만 주인은 화장실에서 결국 오지 않았고 저의 아이스크림은 다 녹아버렸습니다. 저는 화까지 치밀었습니다. 녹은 아이스크림을 보면서 그냥 몰래 나가버릴까 생각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무리지어 들어왔습니다. 아이스크림을 고르더니 코너를 돌아 한참 있다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냥 나가버리는 모습에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말이 안 통할 텐데 어쩌지? 일단 학생들을 잡아야 하나? 일단 학생들을 따라가 보려 했지만 이미 놓친 후였죠. 그래서 아까 머물렀던 코너로 돌아가 보니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곳은 스스로 결제하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였습니다. 무인 가게란 말 그대로 직원이 없는 가게입니다. 고객들은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고르고 결제하면 되는 거였죠. 저는 바보같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게다가 이런 가게가 한두 곳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거리마다 심지어는 아주 쉽게 무인 가게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게 당연한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하기도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약간 딱하다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일하기 귀찮고 게으르면 기계에 모든 일을 맡겼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심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가업을 물려받고 있고 사업가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은 오래 못 갈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우선 코로나 이후 저는 한국에 갈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하던 장사가 매출이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규제 때문에 모든 사람의 외출이 전면 금지되어 버렸고 그렇게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겨버렸습니다. 참고로 저희 가게는 대대손손 가업으로 물려받아 운영을 해오던 가게였습니다. 60년 넘게 유지되던 우리 동네 명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1년 가까이 큰 적자가 나게 되고 기존의 사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제가 물려받고도 10년을 넘게 잘 유지, 운영해왔기 때문에 그 가게는 저의 또 다른 식구 같은 존재였거든요. 또 이 가게를 닫으면 당장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하고 참았지만 코로나는 계속해서 말썽이었고 가게는 점점 더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가게를 계속 붙잡아 둘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다름없으니까요. 결국 그렇게 눈물을 참으며 우리 가족을 계속해서 부양해왔던 가게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 제가 해본 것이 장사밖에 없다 보니 앞으로 뭘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사업 아이디어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문득 제 머릿속에 한국에서 유행하던 무인 가게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중국에서 시도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때는 그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했었는데 한국인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점점 한국의 인건비가 높아져 가고 있었고 시대의 흐름이 변화하면서 비대면 시대로 전환되어 가니 그렇게 결정했던 것 같아요. 처음엔 너무 공격적인 변화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느껴져요. 그러다가 운이 좋게도 제주도에 있는 토지를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었고 그 돈으로 무인 가게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많아지니 욕심도 커지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성공하려면 다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10개의 무인 매장을 한꺼번에 열었어요. 무인 매장을 만드는 데 드는 초기 비용은 생각보다 많았어요. 후회할까봐 걱정도 되었지만 초기 투자가 크면 나중에는 순수익만 남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점원과 마주칠 필요가 없는 우리 무인 가게는 최신 기술을 좋아하는 중국인들의 호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운영하니 일이 간단했습니다.
아침에 세팅만 해주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장이 너무 많아서 저 혼자서 감당이 안 돼서 관리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저는 덕분에 유통 쪽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관리 직원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를 들어보니 무인 매장이 오히려 일이 더 많다고 했습니다. 밤에는 노숙자들이 잠을 자고 가는데 그들이 남긴 쓰레기를 치우느라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한두 명이 그만두었을 때는 저는 직원들의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밤 시간에는 문을 닫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낮 시간에도 문제가 계속되었습니다. 학생들이 가게를 아지트처럼 써버리고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뒤돌아서면 쓰레기 더미가 되어버리는 무인 매장을 저는 감당할 방법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10개의 매장을 혼자서 관리할 방법도 없었고, 그래서 찾은 방법은 관리 인력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무인 매장인데 인건비가 폭발하다니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한 달 후에 중간 정산을 해보니 예상 밖의 손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파악해보기로 했죠. 그랬더니 무전 취식하거나 진열된 상품들을 몰래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매장 안에 있던 냉장고까지도 도둑 맞는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전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던 일이었어요. 저는 누가 머리를 한 대 세게 때린 것처럼 정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고 10개의 매장 중 8개 매장은 폐업하고 2개의 점포만 남게 되었어요. 제가 평생을 살아왔던 중국에 이렇게 악질의 사람들이 많았던가요? 세상에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저에게 또 가게를 닫아야만 하는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인 매장이 한국에서는 잘 돌아가고 유행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한국의 여러 무인 매장을 방문해 보았지만 이런 일을 겪은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한국에서 무인 매장의 단점을 경험해 본 적이 있었다면 절대로 이 어리석은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스스로 후회하며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전 한국보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갖추고 그들보다 비싸고 좋은 제품으로 들여놓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 가게를 보면서 모든 중국인들이 감탄하는 성공적인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물건을 도난당하고 가게의 문까지 닫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거죠. 제가 꿈꿨던 무인 가게의 모습은 한국에서 본 손님들처럼 자유롭게 드나들며 쉽고 간편하게 무인 시스템으로 결제하는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에서는 불가능한 걸까요? 한국에서는 가능한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왜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제 친구에게 이런 고민을 얘기했더니 당연히 공짜인데 사람들이 안 가져가면 이상한 거 아니냐고 대답하더라고요. 자기 같아도 공짜라고 생각하고 보는 사람이 없으면 다 훔쳐갈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다들 이런 생각을 하는 줄은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무인가게 사업을 시작한 거였거든요. 저도 같은 중국인이지만 한국 사람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국인들은 왜 이렇게 공짜에 미친 듯이 달려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친구뿐만 아니라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느 누가 중국의 기술 발전을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까? 저는 현재 아주 이상한 무인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이상한 무인 가게냐고요? 가게 근처에 사무실을 하나 얻어놓고 CCTV로 하루 종일 가게를 감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마이크로 노숙자를 내쫓거나 의심스러운 사람이 보이면 조용히 가게 근처로 가기도 합니다. 최초의 무인 가게라는 타이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이 너무 창피하고 한심하네요. 식구들한테 미안해서 저는 이 가게를 살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물건을 안 훔쳐가는지 정말 대단하고 부럽습니다. 너무 고단하고 힘든 하루네요. 쉬고 싶지만 가족들을 위해 일을 하러 나가보려 합니다. 이럴 때는 제가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 되고 싶네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근처에서 하루 종일 CCTV로 지켜보며 운영하는 가게를 무인 가게로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한국은 비대면 시대에 맞춰 무인 매장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나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고 24시간 영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반면 우리 한국인들의 인간적인 문화가 점점 사라지진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편리한 시스템은 좋지만 도움을 필요로 할 때마다 곁에서 도와주는 직원들이 아직까지는 필요한 사회니까요. 그래도 우리 한국인들은 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성숙한 시민으로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걱정보다는 더 큰 희망을 가지고 훌륭한 한국의 시민의식에 감동할 수 있었던 사연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안전함을 느끼고 오늘도 나의 보금자리의 소중함을 돌아볼 수 있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소중한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핫팩코리아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